맞아요. 알렉스는 진정성을 느끼면서 이제 전율을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 발표를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위기구나. 이러다가 내가 지구의 마지막 생존 세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누구나 트렌드세터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에린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찾아뵈었어요. 오늘도 알렉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가장 최근에 녹화한 트렌드썰 촬영일이 바로 1월이었어요. 겨울을 지나서 그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갔어요. 맞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에린 말처럼 올해 여름은 정말 전례 없이 더웠는데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더 이상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했어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야라는 표현인데요. 지구가 끓어오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이었고 이란은 51도의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겨울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30도가 넘는 더위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상 기후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산불도 났고요. 또 이후에는 홍수가 발생할 정도로 아주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도시 전체가 침수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날씨로 인한 이런 극단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제 기후위기는 인간에 대한 생존과 맞물린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도 매년 이런 기후위기와 피해, 여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스피커스 뷰로는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된 행사를 찾아보고 또 실행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환경 행사에 한번 다녀왔죠? 네, 바로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서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전 미국 부통령 엘고어가 2006년에 설립했던 더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을 주관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이 단체는 전 사회 분야에 걸쳐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NGO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연사이신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의 유현철 사무총장님께서 이번 행사를 저희에게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단체는 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한국에서만 개최된 행사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를 순환을 하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일부의 조직이나 국가 내지는 한 기관, 한정된 기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바텀업 방식으로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특히 직접 몸소 솔루션을 실천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역시 개개인을 교육해서 기후행동을 장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 조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생각을 전달하고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후위기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에 갔을 때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통 컨퍼런스에서 기대하는 이런 일반적인 강연 형식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참여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배치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나랑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인사하고 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덕분에 저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보면요. 지자체에서 왔던 공무원, 데이터 기술 스타트업, 학교나 환경 관련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 글로벌 제약사에서 오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산업군의 사람들을 저희 한 테이블에서 한 조로서 만날 수 있었고요. 나뿐 아니라 남들이 갖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 직면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바로 노벨 평화 수상자이자 전 미국 부통령인 엘고어입니다. 이분의 열정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은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저희는 올해 지금 벌써 두 번째 이분을 뵈었어요. 네, 맞아요. 지난 5월에 진행했었던 H에코 포럼에서도 한 번, 그리고 이번에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분이 벌써 연세가 7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정말 1시간 넘게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와 근거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얼마나 기후위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알렉스는 진정성을 느끼면서 이제 전율을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 발표를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위기구나. 이러다가 내가 지구의 마지막 생존 세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맞아요. 엘거님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기후활동가들이 직접 무대에서 연사로 활동해 주셨어요. 다양한 발표자들 중에는 당연히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계셨고요. 국제기구나 환경 NGO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구현하는 스타트업의 창립자나 창업 투자에 대한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청년단체의 리더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교육을 이전에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 교육의 내용과 그리고 본인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연사로 무대에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득한 기후 위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고 이를 다시 사회에서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후 액션을 전파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말 저는 보면서 2000년에 개봉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 주인공 어린이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로 이런 방법을 쓰는데 내 주변에 있는 3명의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해요. 그러면 그 선행을 받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급수적으로 멀리 퍼져나가는데요. 이게 바로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기후 행동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교육을 수료해서 클라이밋 리얼리티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수료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게 그린 링입니다. 그린한 지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더 리얼리티 프로젝트의 멤버가 되었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 업계에서는 어떤 기후 액션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에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마이스 산업이잖아요. 이미 마이스 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친환경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메뉴 자체가 친환경적인 요소로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홍보물이나 브로셔는 종이로 출력하는 것 대신에 전자 파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는 것, 자제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죠. 저희 서울 스피커스 뷰로에서도 연사 초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사에게 항공권을 제공을 할 때 탄소 배출이 제일 적은 노선을 우선적으로 제한을 하고요. 연사들이 머무는 호텔에서도 어메니티 제공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연사 스스로가 자기의 어메니티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쓰던 것을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온라인 강연들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강연이 단지 연사의 시간이나 아니면 주최 측의 예산을 절약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를 그만큼 덜 타게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친환경 실천을 위한 또 하나의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유엔 총회에서 카본 프리 연합, 즉 CF연합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위해서 글로벌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그리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서울 스피커스 뷰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후 액션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핫한 이슈로 우리 알렉스님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